방금 소개받은 김세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겠는데, 첫 번째가 그 관리처에서 이제 그동안 주도해왔던 고려대학교를 어떻게 그린 캠퍼스를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거가 일단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고려대학교에서 1년에 화장지 값으로 얼마나 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화장실의 종이값. 2억을 써요? 아니 그냥 종이요. 물값 이런 거 말고. 화장지 값만. 예, 화장지 값만. 두루마리 화장지 값만. 너무 과대평가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1년에 내는 저희 학교의 공공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전기료 주로. 120억이 나옵니다. 전기료가. 그리고 화장지 값은 학생들이 집에서 일을 보고 와서 그러는지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이구나. 1년에 3억 정도. 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저도 관리처장 맡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전국에서 가장 전기 많이 쓰는 기관들, 건물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항상 1등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제일 많이 쓰고 고려대가 20위 안에 항상 들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대학 중에 1위가 이제 서울대학이고 저희가 2등, 3등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실험하고 뭐 그러시니까 쓰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구성원들이 너무 많이 써서 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 좀 아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대학이 좀 솔선수범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최근에 2012년 저희가 많이 줄여가지고 숫자를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직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대학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제 자연계가 많은 대학들이죠. 여전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구를 위해서도 안 좋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고 사실 이제 고려대가 25만 평 정도의 부지에 구성원이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절감하고 또 조금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다른 대학이나 다른 도시에 퍼뜨리면 좋은 일이겠다. 우리가 교육 연구 외에도 이런 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이제 2010년 정도까지 우리가 막 써왔고 11년부터 조금씩 반성을 했고 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끼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쯤 되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절감을 해왔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겠고 또 절감하니까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정부에서 의뢰받았던 재밌던 연구 중에 하나가 40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바뀌겠느냐라는 예측을 해달라라는 연구를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10년 후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 40년 후, 2050년을 예측해달라. 이걸 받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도시계획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1970년을 봤어요. 40년 전을. 그때는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제 70년에 살고 계셨던 분도 있고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지금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1970년대에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소비했을까요? 참고로 지금은 한 1일에 400리터 정도 좀 소비합니다. 400리터 다 마시는 거 아니죠? 대부분의 물들은 샤워하고 허드렛 물로 다 빠집니다. 예, 거의 마치
70리터 썼어요. 70리터 썼고, 그거 오늘날로 치면은 1회 샤워 물도 안 됩니다. 화장실 변기 한번 내리면은 12리터쯤 내려가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요리하는 거, 나무 물 주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정도 썼고, 대체로 그때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목욕한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고도 잘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400리터 쓰는데 이걸 세계적인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북유럽 많은 국가들의 물 목표액이 150리터예요. 실제로는 한 200리터쯤 씁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물을 안 써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느냐? 전혀 아니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보면은 조금 과하게 쓰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과하게 쓰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엮일로 샜는데, 하여튼 40년 전에 과거를 예측하면서 또 하나 과거를 보면서 40년 후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그때쯤 되면 인간 수명이 얼마나 될까? 왜냐면은 인간의 수명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인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얼마쯤 될까를 예측해 나가는 게 이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050년의 인간 수명은? 100세. 지금 거의 100세 육박했죠. 실제 어려서 죽는 분들 빼면은. 지금 한 90세 가까이 되죠. 근데 2050년에 가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측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150세쯤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죠. 그죠? 근데 뭐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는 분은 줄기세포가 발전하면은 수명이 없어진다. 선택한다. 내 장기를 내가 갈아 끼우면서 살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 이제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시고, 대체로 제일 많이 예측하시는 분은 이제 120에서 150세 정도가 제일 많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일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날들을 은퇴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인간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냐. 석유나 석탄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0년간에 세계적으로 기온이 0.7도 정도 올랐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구온난화라 그러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1.4도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고 다른 나라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추세가 이대로 갔을 때 21세기 말이 되면은 6도 이상이 오를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이 멸종하기 쉬운 그러한 온도죠. 우리가 뭐 6도 오르는 거 아니면 1도 오르는 거 뭐가 특별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온탕하고 열탕의 온도 차이가 얼마인지 2, 3도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흔히 온탕이라고 하는 데는 한 38도 정도 돼요. 체온보다 약간 높고, 열탕이라고 하는 데는 41도 정도 돼요. 그 3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기온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수 있다, 에너지는 계속해서 쓴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우리의 수명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첫 번째로 에너지 위기 관리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회 부총장 산하에 그린 캠퍼스 위원회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에서 녹색 경영, 그 다음에 인재 양성, 녹색 교정, 이게
캠퍼스를 녹색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다음에 녹색 실천, 그다음에 국제 협력 이러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린에 대해서 녹색 캠퍼스를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하고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 안에 그린 캠퍼스 홍보대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자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각 건물별로 전등이 꺼졌는지, 전열기가 꺼졌는지, 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는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 그다음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 춥게 지내거나 너무 덥게 지내거나 불편하게 지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거를 찾는 일들을 이 학생들이 이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교육에서 저희가 여러 커리큘럼을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그린을, 그러니까 녹색, 사실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전력계를 여기에 놓고 에너지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거를 보여주기만 해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10% 이상을 절감해 나가는 걸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껴서 체감하지 못해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관련 교과목을 만들고 또 동시에 키스트하고 같이 해서 이 전문 대학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전문 인력을 또 양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는 이제 일반 보통 학생들을 위한, 이거는 전문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을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삼았고요. 에너지 마스터 플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LED 등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교내에 한 3만 5천 개 정도의 등을 갈았는데 이제 LED가 계속해서 가격은 싸지고 그 다음에 성능은 좋아지고 있는데 2012년에 이걸 할 때는 그 눈부심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연구하는 등은 그대로 형광등으로 갔고 주로 갈았던 게 화장실, 그 다음에 주차장, 복도 이런 데를 먼저 갈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많이 써도 눈이 덜 필요한데 이런 데를 이제 먼저 갈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그 센서가 감지하고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공 후에 연간 절감액이 매년 지금 6억 정도씩 이제 절감이 됐고 1년 후에 이제 이걸 실제 평가해 보니까 원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절감이 돼서 한 5.9년 정도 있으면은 투자한 금액이 회수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에스코 사업을 국내 최초로 했는데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걸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 그래프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 에너지가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름이 더 전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사실 아까 1970년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한 몇십 년 전까지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는 또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1년 중에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7, 8월이 방학인데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느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서관도 그렇고 연구실도 그렇고 또 이제 1년 내내 실험하는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제 여기서 누수도 많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밤에 집에 갈 때 에어컨 켜놓고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침에 오면 시원하라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보대사가 가서 끄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트리플 상황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그 층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면 바로 체크가 되게 본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인력이 투입돼서 이제 그걸 끄는. 꼭 에어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실험하다가 모르고 기계 켜놓고 가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매번 이제 그 우리가 전기 쓰는 거를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이제 전력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점차로 2012년보다 13년이 전력이 줄어들고, 근데 건물은 더 늘어났어요. 2012년보다 2013년이. 건물은 저희가 지금 김병철 총장님 취임하시고 한 10개 가까이 지금 신축 건물 지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더 늘어났는데 전력은 줄어드는 거 보면은 또 2014년에 올해 또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 우리의 노력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역시 가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가스로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은 지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EMS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했는데, 많은 학교에서 이제 와서 견학을 보고 있고, 또 심지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와서 이제 우리 걸 보고 가고 있는데,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건물의 에너지를 제어하는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광장 밑에 지하에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캠퍼스 맵이죠. 그래서 각각의 건물별로 이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 또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피크 전력 대비 97%가 있을 때는 관련 직원에게 문자가 옵니다. 97%에 달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하죠. 전기 많이 쓰는데 찾아서 끄게 한다든지, 당장 저부터도 사무실 불을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블랙아웃 경험했죠. 전기 다 나가. 이거 너무 일 아닙니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올해도 또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자. 그래서 이제 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주요 건물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해서 현황판에 뜹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게 되고, 저 뒤에 계시는 백완종 과장님 이걸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전력 피크 현황이 이제 있어서 이 피크 시에 이제 이 전력량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건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년 저희가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트리플 종합 상황실 구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력 피크 에너지 상황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 해마다 불이 조금씩 납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열심히 강화해도 불이 뭐 큰 불은 난 적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화학 실험실에서 약품 다루다가 그게 카펫에 붙고 뭐 그런 불 나는 거죠.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또 학생들이 담배 피우다가, 사실 고려대학교 모든 건물이 금연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가끔 먹이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학교 안에 자연계 하나, 인문계 하나 흡연 부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난방도 해주고, 담배는 여기 가서 너네끼리 피워라. 공항에 가면 흡연 부스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줬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안 피워요. 왜 안 피우느냐? 그렇잖아요. 돈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왜 안 피우냐 그랬더니, 피우는 당사자들도 담배 냄새가 싫다. 그래서 안 피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하여튼 뭐 혼자 있다가 피우다가 가끔 이제 담배로 불이 나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그 부하를 못 이겨서 불이 나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상황이 알려지고 소방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소방서의 큰 불은 바로 출동하고 작은 불은 직원들이 가서 끄고,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범죄. 그러니까 무슨 특히 이제 대학 안에서는 거의 범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성추행, 그 다음에 뭐 절도, 그
그 다음에 뭐랄까, 또 본인이 그냥 음주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주요 지점에 CCTV를 지금 다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은 주요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복도, 우스한 곳 이런 데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바로 직원이 출동할 수 있게. 그래서 범죄 안전에 대한 거, 에너지에 관한 거, 소방에 관한 거를 한꺼번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주요 지점에 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모니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쭉 있고 그것들을 보는 직원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면이 계속 바뀌는데 각각의 이상 징후가 보이는 건물들이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물들이 바로 화면에 튀어나오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불나는 데들 이런 것들 가서 위기 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소비 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못지않게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해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새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석유의 잔존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로만클럽이라는 데서 예측한 게, 로만클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모임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가 21세기 초반, 지금이죠. 지금 되면 석유 바닥난다. 두 번째, 21세기 초반이 되면은 인구가 100억을 돌파한다. 세 번째, 21세기 초반이 되면은 에너지는 없고 인구는 100억을 돌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떤다. 식량난이 온다. 하나도 안 맞죠? 그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석유 매장량은 지금이나 1970년대나 거의 같아요.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못 찾아내던 석유를 찾아내죠. 탐사 기술이 발달한 거죠.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던 석유들을 지금 경제성 있게 써서 내는 거예요. 인구는 일단 식량은 잘 아시는 유전자 공학으로 인해서 우리 통일교도 70년대 이후에 나왔죠. 대량 생산으로 GMO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또 생각보다 인구가 늘지 않았죠. 지금 한 65억 명 정도 되니까 원래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 인구가 늘지 않은 거예요. 인구는 왜 안 늘었죠? 제일 중요한 이유, 70년대에 저출산 있고 자기가 임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됐어요. 피임약이 발명됐죠.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저출산인데 저출산은 왜 저출산이 되느냐? 여성이 사회적 진출이 많이 늘어났다. 교육받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육아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가 없는데 미국의 경우 20대부터 40대까지 대졸자만 대상으로 하면은 여성의 연봉이 남성보다 높아요. 이거 뭐 의미예요? 여자가 더 좋은 직업 갖고 있는 거죠. 남자보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의과대학이 여자 50% 넘죠. 여자 합격자가. 그죠? 그리고 법과대학도 이제 점차 그래 돼가고 고시도 여자가 더 많이 붙고 하여튼 시험 봐서 보는 건 다 여성이 더 잘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꾸준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예측을 해요. 실제로 저도 해마다 대만에 가서 학생들 데리고 몇 나라가 모여서 같이 이제 건축 도시설계 워크숍을 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오고 우리도 가고 시드니 대학도 오고 일본의 유명 대학도 오는데 이 팀을 짜놓으면은 한 10개 팀 정도 매년 만드는데 항상 리더는 거의 여학생이에요. 10개 팀 중에 한 보통 7, 8개는. 그래서
교수들끼리 이게 좀 왜 이렇게 저기 여학생들이 다 리드하느냐, 남자애들은 뭐 하느냐, 참 해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애들이 더 잘.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도 그게 궁금해서 또 이제 성의 역할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교육학자들한테 그 연구 영역을 맡겼는데 그 연구 영역의 재미있는 그 결론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이 발전하면서부터 남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상관관계를 발견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컴퓨터 게임에 들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 사냥하고 수렵하는 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DNA가. 그러니까 뭔가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러한 욕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게임 말고는 지금. 그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자기 피해 잠재된 뭔가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성적들. 자, 그래서 이게 심각한,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사회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오면은, 에너지원이 석유가 없어져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이 그렇게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원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석유보다 더 값싸게 더 인간에게 이롭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거의 이제 찾을 시점에 가까워졌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열, 태양열 이런 거. 이거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경제성 있게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열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동시에 석유값도 조금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의 채산성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밤에는 못 쓰잖아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어렵고. 근데 이건 지열은 1년 24시간 계속 써요. 그래서 이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으려면 한 지하 2km 이상을 팝니다. 지하 2km 이상을 파이프를 파가지고, 간단해요, 원리는. 여기에 냉수를 부어요, 물을. 파이프 관을 2개를 파고, 그러면 한쪽에 관을 타고, 여기서 밑에서 뜨거운 그 집안에 도착하면은 그게 물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터빈을 돌려요. 그 화력발전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있고, 그건 돈이 많이 들죠. 발전기를 돌리는. 근데 대개는, 지열 펌프라는 걸 150에서 200m 정도 파가지고 이제 돌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 경영관 하면서 이걸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투자해서 할 걸로 보고, 대략 매년 한 3,400만 원 정도 절감할 걸로 보고, 이게 이제 효과를 보면, 앞으로 계속 신축 건물에 이건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안 쓰던 에너지원을 우리가 찾아서 쓰는 거죠. 그게 되게 지열, 태양열 이런 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버려지는 물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안암역에 지하철 유출수가 있죠. 지하철에 이제 그 유출수가 있는데 이 물을 고려대학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이제 매년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교적 냉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난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일정한 온도가. 그래서 이거를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안에 배관을 통해서 냉난방에 도움이 되게 쓰자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봉이 금산달식 발상이죠. 버려지는 물을 근데 지하에 있는 물이에요. 지하에 있는 물이니까 매년 일정한 온도를 갖고 있고 그 물을 학교 안으로 돌려서 한번 쓰고 다시 버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투자 회수 기간도 비교적 짧고 이게 잘 되면 또 이제 다른 데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국내 최초로 시행했는데
그린데이라는 거. 이거는 학교 안에 모든 건물의 전력을 차단하는, 가스도 차단, 냉난방.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처음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본 게 12월 24일 그거 저기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다음에 12월 31일 연말이죠. 2월 8일이 구정 전날이었어요. 이거를 휴무했어요. 학교 안에 구성원들한테 나오지 마십시오. 이날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 여기에 무슨 이때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은 사전에 통지를 받고 이제 물론 나오게 해드렸는데, 이제 이게 왜 했냐면은 이제 학교가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이 건물에 한 명만 들어와도 학교 전체를 난방해야 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개별 난방으로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명만 안 나오시면 그 건물 전체가 그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한 분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한 분이 아니라 뭐 한 10분, 뭐 몇 분.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건물에 못 들어오게, 그날은 좀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총 3일에 오후만 휴무를 했더니 의외로 구성원들이 협조도 잘 해주시고, 이 에너지 비용도 몇 천만 원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걸 아껴가지고 저희가, 그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기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아껴서 이거를 그 연탄이나 뭐 아니면 석유 경유권으로 바꿔서 가난한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울시에 말을 했고 시장님한테도 했더니 시장님이 다 오케이 하고 좋다 그랬는데 실무 라인에서 이게 무슨 뭐 선거법인가 뭐 그런 데 걸린다고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뭐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쨌든 기부하겠습니다. 딴 데.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여름에도 했어요. 여름에는 총 6일 동안 했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름에 전기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절약이 되는데 이제 여름에는 또 행사들이 많아요. 겨울보다. 그래서 예외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겨울에 또 똑같은 이때 3일 휴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 학교가 뭐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모여준 돈을 축적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시다. 에너지 기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절감을 다른 분들이 쓰실 수 있게. 우리 어차피 지금 이게 경유 때거든요. 이 경유에서 얻은 절감된 비용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십시다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영화제 했죠. 그래서 고려대에 극장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저 미디어관 4층에 있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린 영화제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린 영화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잘 만들어진 작품들 이걸 가지고 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자회도 했고, 그래서 이 재활용 같이 그래서 여기는 좀 빠졌는데 실제로 그 시범적으로 텃밭에다가 그 배추인가요? 상추도 키워서 우리가 먹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맛있어서 좀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미술제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린 음악제죠. 미술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북구에서 그 청소년 오페라 단원들이 와서 같이 또 음악을 통해 홍보 교육했었고. 그 다음에 창작 아이디어. 학생들이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했는데, 이거 이제 잘 되면 또 점차적으로 더 확장해서 지역 주민까지 문호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들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계절학기 그러니까 통폐합하자. 뭐 이런 부분들을 했고, 슬로건, 아이디어 이런 것들 사실 녹색이 고려대학교 익숙한 색깔은 아니에요. 빨간색이 익숙한 색깔.
근데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현황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도 되고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그 다음에 중앙광장에도 이제 계량기가 있고요. 매 시간 우리 캠퍼스 전체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전 타이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북구하고 MOU 체결해서 관내에 이제 6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분해서 절전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전거 타면서 저 에너지 만들어내죠. 걸어가면서도 하고 사실 외국에 가면은 디스코텍 밑에다도 시범 쪽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이제 벌써 4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점차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달성할 거냐라는 워크샵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때 이제 이 저희 학교 사례들도 이제 잘 보여드렸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와서 배우고 가겠다라는 걸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북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북구 관내 대학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홍보대사 이 1기 그린 리더를 이제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워크샵도 학생들이 했고 또 이 학생들이 일일 교사가 돼서 초중고에 가서 또 강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제도 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보급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을 이제 학생들한테까지는 다 못 갔고 교직원한테만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걸 좀 쉽게 만들어서 우리 학내 구성원들한테도 보여줄 생각. 의외로 쉽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왜냐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쉽게 하는 거죠. 불고기 행사, 지구촌 불고기 행사 매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철자법이 틀렸는데 뉴스레터 이거에서 오늘 하나씩 받으셨죠? 이거 이제 보고 봐서 이 안에 뭐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예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인데 의외로 많은 그 구성원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또 작년에는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에는 우리가 좀 겨울철에 20도로 지냈어요. 20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령이신 교수님들한테는 꽤 추워요. 그래서 교무위원 교수님들한테는 다 내복을 하나씩 사드렸어요. 그 내복이 요새 무슨 히트 내복인가 해가지고 열 방열 된다는 거 그게 2만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그걸 사드리고 그걸 다 입으시라. 그리고 다른 난방기 쓰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다들 입으시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또 우리 총장님께서 가끔씩 바지 걷어보라. 내복 입고 있나 그것도 한 번씩 스스로도 또 입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그 교수님들 특히 원로 교수님 호응 많이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제로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에너지 제로는 말 그대로 내가 소모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아까 지열이나 이런 거 보여드렸죠? 재생에너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100kW를 소모하면 100kW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뭐 거의 에너지 제로에 가깝게 돌아가는 시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시공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연구 중이죠. 어떻게 하면 더 싼 비용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에스코 사업이 꽤 성공적이었죠. 대학 최초로 했고. 그래서 이런 2단계를 이제 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뱀스도 여전히 이제 꾸준히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 일일 교사. 그래서 주변에까지 이제 이거를 전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저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약 660명을 지금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 관내 단체들하고 타운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또 주민들하고 좋은 아이디어
교환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도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고려대학교 사례가 우수 사례로 또 이제 여기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하고 이제 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린 캠퍼스 선도 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된 부분이 허용량이고 고려대학교 안에서 파랗게 된 부분이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허용된 양보다 더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더 잘해갈 수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물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러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게 소변기에 물을 안 써요. 이제 물 없는 소변기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전부. 물 없는 소변기인데 써보니까 또 쓸만합니다. 그 안에 이제 탈취제만 넣어놓고 물을 그 소변을 이렇게 계속 필터링하면서 밑으로 드레인 되면서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게. 그리고 대학은 아닌데 이제 몇몇 기관에서는 물 안 쓰는 대변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반문하시겠지만은 비행기 타보면 되죠. 비행기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거 있죠. 그 기술을 가지고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물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깨끗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싼 값에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의 사망률의 제1위가 뭐냐면 참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설사예요. 설사.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점차로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점점 큰 과제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느끼지만은 일단은 물 소비량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많은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자랑인데 뭐 어떤 분들이 우리가 시킨 건 아닌데 신문에 기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에서 고대가 압승하고 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뭐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친환경 캠퍼스에 대한 우리 홍보 자료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형 대학 중에 고려대만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거 어떻게 줄였냐, 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희도 이제 시작인 거고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이제 더 많은 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그러한 노하우들을 이 지역 사회에 퍼뜨려서 우리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나 서울시가 에너지가 훨씬 더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